15일간이었던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45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도와 치사율이 무서운 속도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 코로나 대응 전담반 의료 책임자들의 공식 입장은 미국인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할 수 있는 대도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뉴욕이 전체 사망자의 3분의 1을 채우면서 뉴저지나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다른 주들도 뉴욕과 같은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각오합니다. 거의 모든 주에서 늘어나는 환자에 비해 의료진과 의료시설, 기구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주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의료품 배분도 이슈입니다. 플로리다주는 주지사가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난을 받는데도 연방정부에 요구한 모든 의료기구를 받은 거의 유일한 주입니다. 대통령은 오늘 아침 팍스 앤 프렌즈와의 인터뷰에서 의료품이 모자라는 이유는 전임 행정부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중국도 가짜 정보를 퍼뜨린다면서 비난했습니다. 한숨 돌린 중국은 미국과 이태리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 의료품을 지원하면서 파워를 키워갑니다. 복음주의 대학 리버티 유니버시티 총장이 봄방학이 끝난 뒤 학생들을 캠퍼스에 오게 한 뒤 코로나 바이러스 증세를 느끼는 학생들이 생겼습니다. 루이지아나주 등에 있는 대형 교회에는 지금도 교인들이 예배당을 채웁니다. 아마존 등 여러 소매업체 종사자들이 오늘 파업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회사가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오일값이 크게 내려가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일값은 현재 배럴당 약 $20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주말에도 오늘도 마찬가지 뉴스가 이어집니다. 오늘의 미국에서는 과연 미국의 코로나 사태, 미국뿐만이 아니라 물론 세계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만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좋은 길로 지름길, 이때는 좀 지름길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려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정부가 지름길로 잘 가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지금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알아야지 되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미국을 준비를 하고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주가 사망자도 마찬가지고요. 뉴욕, 캘리포니아 이런 주이기 때문에 뉴저지가 지금 뉴욕 다음으로 두 번째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주지사 또 주에 미국이 땅이 넓으니까 특정 지역의 시장들, 삼박자가 맞아야지 됩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숨지고 또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을 하는 것이 연장되고 나서 어제 이제 대통령이 15일이 끝난 뒤에 4월 말까지로 연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키지 않을 때 체포되기까지 하는 이런 급박한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겁나합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는 74만 1,030 케이스, 3만 5천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미국에서는 14만 3,500 케이스, 지금 2,5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된 사람, 완치된 사람도 4,800명 정도는 됩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이 상황이 좋아지기 전에 분명히 지금보다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미국에서 테스트를 한 게 지금 90만 케이스도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간 다른 나라나 또 미국 내에서도 뉴욕이라든가 이런 지역, 주, 도시를 볼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가? 이태리의 사망자가 지금 피크를 쳤는가? 뉴욕은 1, 2주일이라고 하는데 2, 3주일 넓게 잡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는 어떻게 되는가? 디트로이트는 또 새로운 테스트에 대해서 식품의약국이 15분 안에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을 급히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같은 테스트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확진자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아침에 제가 새벽에 준비를 할 때는 뭐 4천 몇백 명 했는데 지금 확진자가 5,200명에 118명 이상이 숨졌고 한인 학생도 치료를 받지 못해서 급히 숨진 그런 케이스예요. 로스앤젤레스의 사망자가 37명, 산타클라라가 25명, 리버사이드 카운티 8명, 알라미다 7명, 샌디에고 7, 세크라멘토 6명, 그 뭐 오렌지 카운티 오렌지에 뭐 4명, 벤츄라 카운티에서도 4명. 거의 지금 말씀드린 것을 보면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쪽 북쪽부터 중간 허리를 거쳐서 샌디에고까지 사망자가 안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뉴욕이나 뉴저지나 커네디컷도 다 마찬가지고요. 다행히도 주말에 중국에서 상하이에서 그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장갑, 마스크, 온도계 등 뭐 가운들도 의료품들이 많이 도착을 했지만 턱없이 모자랍니다.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 뭐 뉴욕 주지사의 얘기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 국민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건 모자랍니다. 그리고 주정부나 시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연방 정부가 도와주셔야지 됩니다. 라고 하지만 턱없이 지금 그 모자라고요. 해서 주정부가 연방 정부에 호소하고 간청하다가 불만까지 하게 되기도 하고 유일하게 플로리다주만 필요한 의료품을 확보를 했답니다. 플로리다주는 사실은 그 비치고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주지사가 공화당입니다. 사람들에게 뭐 별로 대수롭지 않은 듯 하다가 비난을 받았고 또 연방정부에 여러 가지를 요청한 것도 다른 정부보다 후발주자인데도 플로리다주만 다 받았다 해서 지금 이 배분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주지사가 나 날마다 대통령과 통화하거든 하니까 대통령과 날마다 통화하는 주만 그럼 줘야지 되는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대통령의 새로운 주소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대통령의 많은 자산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해서 플로리다주만 100% 연방정부에 요청한 그 의료기구 같은 것을 가졌다는 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요. 여기서 끝나고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공정한 분배가 있어야지 된다. 어디에 지금 더 많이 이렇게 극박한 주가 어느 곳이고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식품의약국은 그 15분 안에 알 수 있는 테스트 기구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좀 논란이 있는 왜냐하면 후유증 때문에 말라리아 그 치료제인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코로나 케이스로 승인을 급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급박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 식품의약국이 그 대통령의 그 정치적인 압력을 받았다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 문제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그만큼 정말로 급박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의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자문 역할을 하는 과학의 목소리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10만 명에서 20만 명. 가장 많이 잡은 숫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숨질 수도 있다.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데브라 그 벅스 박사도 역시 백악관의 태스크포스에 있죠. 미국의 모든 그 메트로폴리탄 도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할 수 없다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4월 12일인 부활절에 미국의 교회가 꽉 차는 그 뷰티풀한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데이터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 아주 또 긍정적인 면이기도 하죠. 그 전문가들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4월 30일까지로 지난번에 15일 동안 그 소셜 디스턴싱을 권고를 했는데 이번에 그것을 4월 30일까지로 대통령이 날짜를 늘렸습니다. 사실은 부활절 즈음인 4월 중순 그때부터 한 2, 3주일이 굉장히 피크라고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4월 30일까지 사회적 거리를 두기는 두겠지만 6월 1일이 되면 정말로 또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주말 내내 대통령은 미국의 확진자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오는 이유는 미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테스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사실과는 다른 주장을 계속 했었고요. 최근에는 테스트하는 것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89만 4천 케이스 테스트를 했을 뿐입니다. 오늘 아침에 더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테스트가 중요한 이유는 몇 번을 말씀드려도 이게 지나치지 않은 게 그만큼 중요한 게 어디에 얼마큼의 사람이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또 그 바이러스의 성격, 성향 같은 것도 다 그 분석을 하고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미국은 이제 그 한국이라든가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들처럼 뭐 할 수 있는 한 다 거의 모든 사람들을 테스트를 하겠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이 퍼져서 그렇지만 가능한 한 최대한의 테스트를 하는 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은 테스트라는 그런 것이고요. 오죽하면 정말 식품의약국이 아직도 그 논란이 많은 그 클로리킨의 코로나 치료를 승인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미국에서 10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사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대처를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그만큼밖에 숨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코로나 바이러스 브리핑을 1220만 명이나 봤다. 뭐 CNN, 팍스 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하면서 이것은 먼데이 나이트 풋볼 수준이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오늘 아침에 그 팍스 앤 그 프렌즈의 인터뷰에서 한 1시간 동안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거기서 본인이 그 주지사들과 아주 지금 좋은 관계라고 얘기를 했고 의료품이 모자라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지금 오바마가 떠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된 지가 뭐 거의 4년이 돼갑니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비난을 했고요. 늑장 대응을 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진행자가 그 팍스 앤 프렌즈의 진행자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하더군요. 반대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가장 심한 지역은 뉴욕이고 뉴저지가 두 번째로 그 확진자가 많은 주가 됐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뉴욕과 이런 캘리포니아, 뉴저지를 모델로 해서 다른 주, 다른 도시에서는 이제 조금 더 빨리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대처를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이 확진자가 많고 사망자가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고 해서 지금으로서는 공공 그 건강 플러스 정치적인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당장 뉴욕에 그런데 뉴욕의 대통령, 주지사, 뉴욕 시장이 모두 뉴요커네요. 물론 대통령은 최근에 플로리다주로 주소를 옮기기는 했지만 그동안 이제 대통령은 어제도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뉴욕이라든가 뉴저지, 커네디컷주를 마음대로 이동을 할 수 없는 맨데토리요, 자발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격리를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다가 뉴욕 주지사가 그게 지금 주 정부에 대한 연방 정부의 전쟁과도 같은 선포고 그리고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하고 대신 질병통제국이 자제를 해라. 꼭 필요한 그 여행, 이동, 움직임만 하고 그런 식으로 그 마무리를 적고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뉴욕의 주지사로서 2011년 이후에 가장 그 큰 지지를 받아서 지지율이 뭐 지금 현재 한 71% 정도는 되거든요. 뭐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다지 실현되기 쉽지 않은 그 컨벤션에서 뭐 슈퍼 델리게이트 같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고 해서 조 바이든이 약하니까 이거 해보니까 나이도 어리고 그 조 바이든에 비해서는요 앤드류 쿠오모가 나은 것 같아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뉴욕 시장 지금 아직까지는 그 캘리포니아주의 게빈 뉴섬 그 주지사라든가 그 또 에릭 가세리 시장은 특별하게 비난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뉴욕 시장은 그 블라지오 그 시장은 주지사가 짐 같은 데도 가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도 짐에서 운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뉴욕이 미국에서 가장 그 큰 학생들의 숫자가 많은 교육구인데 한 110만 명 되잖아요. 공립학교 교육구 학생의 숫자가. 그런데도 좀 늦게 그 문을 닫고 하는 그런 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욕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500 벌금을 물게 하고요.
또 그 파티하지 말라고 했는데 60명이 모이는 파티를 한 사람, 그 파티한 그 호스트를 체포했습니다. 센트럴 파크도 컨벤션 센터에 이어서 야전 병원이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도 병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현재 지금 아직 피크가 오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뉴욕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의료진이 122% 포화 상태죠. 지금 완전한 포화죠. 해서 시신이 냉동 트럭에 보관이 되고 있고 민심이 얼마나 흉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뉴욕의 옆에 주라든가 그 주변에서 메인주 같은 데서 불침범을 이렇게 쓰면서 나무 같은 것을 잘라서 뭔가 이제 뉴욕에서 온 사람들과 거리를 둔다던가 뭐 이런 얘기. 로드 아일랜드 주는 뉴욕 사람들을 문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뉴욕에서 오셨으면 2주일 동안 자가격리 하십시오 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보고는 스탑시키고 자가격리 시키고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뉴욕시장이 그럼 우리 로드 아일랜드 수하겠어. 주 정부와 주 정부 간에 고소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지금 각박한 이런 그 형편입니다.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로 LA 카운티 뭐 이미 그 비치 같은 곳에 전부 문을 닫았잖아요. 최악으로 지금 뭐 하루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로 4월 말이 피크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 6,109명 정도가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가 898명에서 최고 예상 사망자가 뭐 13,690명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왜 최저와 최고가 이렇게 그 갭이 큰가 하면은 아직까지 너무나 늦게 골든타임 다 놓치고 뒤늦게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어서 이렇게밖에 추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연방정부에서 받은 그 호흡기 170개는 완전히 못 쓰는 고물이라서 우리 그 고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블레임을 하지는 않겠다 하는 게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얘기고요. 캘리포니아주도 호흡기를 한 10,000개는 지금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3,252개밖에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전에 이볼라도 경험을 했고 하는데 그 당시에 환자 숫자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호흡기가 모자란다, 뭐 마스크가 모자란다. 물론 뭐 질병의 종류가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이 처음부터 대처를 했기 때문에 한 사람 들어오고 치료하고 나가고 이런 형태가 돼서 갑자기 확 모든 것이 필요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말씀드리면서요. 이러한 상황에 국민들도 단결을 하고 또 그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학계 이런 업계에서도 학계 업계도 다 단결을 하고 배려를 하고 해야지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모습들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의 이제 저녁 뉴스도 그렇고 또 오늘의 미국도 그렇고 한국TV에서 여러분께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녁 8시에 오늘의 미국은 재방송이 되고 그리고 뉴스의 경우는 5시부터 7시까지니까 끝나고 나서 1시간 뒤인 9시부터 역시 2시간을 그대로 한국TV를 통해서 재방송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지나간 뉴스 속에서도 그 흐름을 읽으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어제 교회에 가셨어요? 온라인 예배 보셨어요? 어떠한 형태, 전자, 후자, 어떤 예배를 보신 분이 잘하신 분일까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웨스트 버지니아는 1%, 메인주 5%, 매사추세츠 17% 연방정부에 요구한 의료 여러 가지 기구를 확보를 했는데 플로리다주만 100% 확보했다. 사흘 뒤에 요청한 사흘 뒤에 다 가져갔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뉴욕이라든가 캘리포니아주처럼 많이 그 필요한 곳에서
이거 뭐지? 우리보다 늦게 신청했잖아. 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마,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또 연방정부에서 잘 그 배분을 하겠죠. 리버티 유니버시티가 미국에서는 자주 뉴스가 됩니다. 이 리버티 유니버시티의 그 제리 팔웨일 주니어 총장이 그 복음주의 그 학생들도 많고 한 수천 명, 몇천 명 되나요? 이 학교의 학생이 1900명 정도가 지난주에 돌아갔다고 하는데, 왜냐면 스프링 브레이크 끝나고 나서 총장이 뭐 그게 뭐 대단하다고 하면서 학생들을 오라고 했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또 이 미국의 대통령도 이제 부활절 이즈음에 모든 교회의 교인들이 아름답게 꽉 차는 것을 꿈꾸고 있었고 했던 그 시절이니까요. 항상 그 대통령과 좀 이렇게 그 맥을 맞춰서 일을 하는 그 총장입니다.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제 이 총장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이미 등록금은 냈는데 그 문을 닫으면 학생들이 손해다. 학교가 책임이 있다. 돈 낸 학생들 얼마나 캠퍼스도 사랑하고 친구와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데 학교에 와서 자유롭게 공부를 해야지 된다. 기숙사도 인조이하고 캠퍼스도 인조이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오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1900명이 돌아갔다가 지금 이제 며칠 사이에 여러 가지 그 위험한 문제들이 생기고 하니까 800명 이상은 지금 그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마 그 시골까지도 결국은 간다고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미국의 그 대형 교회 가운데서도 이게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레드 스테이트에 있는 그런 대형 교회에는 아직까지도 그 목사들께서 이 사태를 그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감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신도들이 대형 교회에 많이 나가서 이번 주 어제였어요. 어제 일요일도 예배를 받다는 이게 아주 그 큰 문제죠. 예를 들어서 오하이오, 루이지아나,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인데 루이지아나는 지금 국방부에서 굉장히 워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뉴올리언스에서 얼마 전에 큰 축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확진자로 나왔기 때문인데 우선 그 정치인들 얘기도 안 듣고 그 주지사 얘기도 안 듣고 보건 관계자들 얘기도 안 듣고 교회의 목사가 더 파워풀합니다. 신도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루이지아나의 라이프 터버너클 처치, 몰몬 터버너클이 아니라 라이프 터버너클 그 처치에는 어제도 550명 정도는 모였답니다. 그 지난번에는 더 많이 모이는 거죠. 한 주일 전보다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550명이 모여서 6피트가 유지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교회가 아무리 그 예배당이 커도 6피트 유지하기는 힘들지 않겠어요? 주지사가 알람이다. 우리 정말 경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5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어요. 루이지아나에서는. 그런데 목사는 위험 없다. 그거 다 정치적인 목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해치기 위한 민주당의 위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 종교적인 자유가 있다. 이게 루이지아나의 라이프 터버너클 처치 목사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The River Church 템파에 있는 이 처치도 물론 어제 그 유튜브로 하는 그 동영상 이제 잠깐 봤습니다. 뉴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 교회 목사가 하는 얘기는 교회에서는 감염되지 않아. 여긴 아니야.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다른 곳에서 감염되는 거지. 그리고 감기보다 심각한 그런 그 질병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오하이오주의 레바논이라는 곳에 있는 Solid Rock Church라는 곳. 멤버가 한 3,500명 정도 있는데 역시 이 교회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군데 그 교회의 그 목사들이 하는 주장과 마찬가지 주장을 하면서 로컬 보건국에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예배를 보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몇 주일 전에요. 2주일인가요? 3주일 전에 이코노미스트에는 신천지의 교인들이 어떻게 감염됐는가 이런 것들이 그 보도가 됐었거든요. 아무튼
아직까지도 많은 미국의 메가 철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The River Church in Tampa, 그리고 Solid Rock Church in Lebanon, Life Tabernacle Church in 루이지아나, 전부 메가 처치인데, 메가 처치라고 다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한국 분들이 뭐 견학도 많이 가시고 하는 알칸소에 있는 리틀락에 있는 락크릭, 그 철치는 온라인 예배만 보고, 온라인 예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교회 활동이 많잖아요. 한인 교회뿐만이 아니라 미국 교회도, 교회는 커뮤니티의 어떠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아이들이 얼마나 컴퓨터에 익숙해요 하니까 디지털 프로그램을 그 사이에 개발을 해서 아이들이 디지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레이크우드 철치의 조엘 스캇 어스틴 목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온라인으로만, 원래 이분은 이 텔레비전 목회를 많이 합니다만은 온라인으로만 지금 보고 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레드 스테이트라고도 볼 수 있는 플로리다주의 경우는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도요, 지금 세계에서는 미국 내부보다, 미국은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가능한 한 자제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보도를 하고 앞으로도 테스트를 더 해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할 때는 짧은 기간이니까 그 기간을 돌아볼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도 이 가디언이 보도를 하기를 미국이 어떻게 육주의를 잃어버렸는가.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부터라도 여기저기 비난하지 말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한 빨리 해라 하는 얘기로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과 똑같이 1월 20일에 35살의 워싱턴주의 남자가 중국의 우한에 다녀오고 나서 첫 번째 확진자가 됐습니다. 그날 한국에서도 5,000마일이 떨어졌죠. 워싱턴 주와는. 거기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날만 비슷했고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달라져서 지금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세계적인 차트, 또 미국의 차트와 그래프, 확진자, 사망자, 회복자를 하는 것을 보면 한국이랑 미국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국은 컨트롤이 웬만큼 됐고 미국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테스트를 많이 해야 된다. 이 상황에 미국 사람들 모습도요, 인정할 것 인정하면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분열이 됐는가 하면은 퓨 리서치사의 조사 결과 팍스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63%가 트럼프 대통령이 excellent,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처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excellent. 그런데 CBS를 보는 사람들은 24%, NBC 15%, ABC 14%, CNN 보는 사람은 7%, MSNBC 보는 사람은 2%, 뉴욕타임즈를 보는 사람은 1%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처가 엑셀런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다 그냥 다 무시하고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라든가 아니면 데보라 벅스 박사가 경고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시골까지도 간다. 시골에 가면 너무 위험합니다. 시골에는 노인 인구가 많고 지병이 있는 사람이 많고 캘리포니아주도 농장지대에서 한번 감염이 되면은 큰일 납니다. 농장은 지금 재택근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나가서 전부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레드 스테이트다, 블루 스테이트다 가릴 것 없이 지금 테스트를 하는 한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야지 된다 하는 얘기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많은 의견을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제 식품의약국이 승인을 한 그런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 같은 경우도 실제의 말라리아 치료제의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전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교회 목사를 숭배하는 신도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이런 일을 해주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에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 알고 계시는 집에서 성경 읽으시고 영상 예배합시다. 이런 얘기해 보시는 분들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모든 분들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부 인식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잠시 뒤에는 여러 군데 이 상황에서도 일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괜찮은 편인가요? 네, 제가 새벽에는 봤는데 네, 괜찮은 편이네요. 다우지수가 484.24포인트 오름세, 나스닥은 217.06, S&P 500 지수는 현재 62.60포인트 오름세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뭐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미국이 사망할 수 있는데 낮춰보겠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역시 같이 그 대통령의 브리핑에 늘 나오는 데브라 벅스 박사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최선을 다해서 막아도 사망자가 20만 명 될 것이다. 넘을 수도 있겠죠. 원래 그 전염병이라는 것은 아무리 그 뭐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 국민협조 모든 것들이 박자가 다 맞아서 완벽해도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20만 명 이 정도 지금 백악관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뉴스가 나왔다가 그 마크 메도 하원 의원이 오늘 사임을 하는군요.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내일부터 그 본격적으로 근무를 한답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에 근무를 비서실장으로 하게 됐고 지금까지의 비서실장과는 달리 이 사람이 그 의회에서의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그 위험한 시기에 뭔가 그 다른 그 지도력 그 비서실장으로서 그런 것을 그 기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 많은 분들께서 우선 생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갑이기 때문에 은퇴연금 401k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찾으실 것 아니면은 크게 상관 있지는 않잖아요. 조금 마음 편안하게 드시고요. 그래서인지 미국 사람들이 은퇴연금이나 그 세이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안심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그 다음 경기부양책 나오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메모가 들어왔는데 데요. 저희 그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 또 한국 TV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 특집 보도는 물론이고 프로그램에서도 전체적으로 늘 여러분들께 정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오전 10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그 김자성 박사가 나오셔서 이런 시기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죠? 자녀분들도 힘드시고 다 힘들고 예민한 때에 여러 얘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자성 박사가 나오시고요. 그리고 화요일인 내일은 지난번 그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나와주셨죠? 안병찬 CPA께서 그때는 이제 그 연방 하원을 그 새벽에 통과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좀 정리가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리가 되고 확실해진 추측이 아닌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내일 안병찬 CPA께서 조금 더 확실하게 지금 그 경기 그 부양안의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1200 그 지원을 받으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스몰 비즈니스 또 스몰 비즈니스보다 큰 뭐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시는 그런 것들을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그 이제 공부를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방송되는 특집 10시 프로그램은 또 그 저녁에 한국 TV를 통해서도 방송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마존과 인스타카트가 직원들이 파업을 합니다. 아마존은 알겠는데 인스타카트는 어디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인스타카트는 요즘에 굉장히 활발하게 그 사업을 하는 곳인데 뭔가를 배달을 해주는 곳입니다.
특히 이제 그로서리 딜리버리를 해주는 회사예요. 왜 이 두 회사의 직원들이 파업을 하는가 하면은 아마존의 경우는 그 뉴욕에 있는 창고 포함해서 뭐 몇 군데 창고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아직 그 창고 문을 닫지 않고 그리고 그 일을 한다. 그리고 뭔가 직원들에게 그렇게 뭐 잘해주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잘해. 하면서 그 파업을 하는 것이고 했더니 아마존의 대변인이 직원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지금 그 데보라 그 박스 박사가 얘기를 하는데 지나갔네요. 좀 들어보려고 했더니 그런 얘기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직원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마스크도 회사에서 주시고요. 그 장갑도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필수적인 그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픈을 하시는 그런 직장에서는 직원들 배려 당연히 해주시겠죠?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그 분들께서는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그로서리 딜리버리, 인스택카트라는 그 이 서비스 회사도 이 회사의 직원들은 우리들에게는 위험 수당도 지급을 해야 된다. 딜리버리에서 모르는 곳에 가서 이런 그 위험한 일을 하잖아요. 그런 그 보도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트레이더 조스를 보니까 며칠 전에도 지난주에도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바깥에서 쭉 그 줄을 서 있어서 처음에는 손님이 너무 많아서 그때 한참 막 휴지 사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번호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제도 보니까 아주 그 한가한 작은 트레이더조거든요. 뭐 로스앤젤레스 저희 회사 뭐 근처 뭐 라브레아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대형 트레이더조스가 아니라 작은 마을의 작은 트레이더조스 넘버 1, 2 생긴 지 그런 곳인데 여전히 가게 그 문 밖에서 한참 뒤에서 누군가가 번호표를 나눠주고 있고 서 있는 사람들은 6피트 거리를 유지하면서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마켓에서도 사회적인 거리두기, 물건 많이 팔아서 좋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원들도 보호를 하고 손님들도 보호하는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한꺼번에 확 몰리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나중에서야 제가 읽은 겁니다. 트레이더 조스가 워낙에 또 매장이 큰 곳이 아닌 곳은 작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오일 값이 좀 우리 많이 다닐 때 좀 쌌으면 얼마나 좋아요. 배럴당 $20까지 내려갔는데 가솔린 값 당연히 그 내려가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아침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 앤 프렌즈와 인터뷰하는 그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서 내가 그 중국 비난한 것도 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미국과 중국과 그 싸워서 미국과 중국 세계에 별로 좋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이거든요. 오일 값에 대해서는 러시아 대통령과 내가 오늘 그 전화 통화를 하겠다. 전화를 해서 뭐 오일뿐만이 아니라 무역이라든가 다른 문제도 얘기를 그 하겠지만 지금 값이 너무 내려간다. 얼마 전까지는 오일값 내려가면 미국 사람들에게 좋은 거야. 가솔린 값이 싸지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일값이 내려가면은 오일업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감원이 되고 또 오일업계가 워낙에 큰 손이니까 거기서부터 파생업계가 있고 그게 잘 안 돌아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경기가 꽉 그 막힌 이 시점에는 더 중요하죠. 그래서 아마 오일값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것 같은데 배럴당 $20라고 하는 것은 2002년 이후에 최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4월 30일까지 다니지 마세요. 그 국가적으로도 선포를 해놓고 했으니까 당분간 오일 수요가 많을 리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그 오일 값을 싸게 하는데 한몫을 하는 것은 오펙의 가입국은 아니지만 오펙과 지난 몇 년 동안은 좀 협조를 해서 수요가 많을 때는 많이 생산하고 수요가 없을 때는 적게 생산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고 오일 생산을 수요도 없는데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값이 떨어져요. 러시아의 목적은 뭐 신흥국가와 협조를 한다던가 그쪽에 이제 딱 그 쐐기를 박아 놓는 거죠. 이 수출을 딱딱 하면서 싼 값에.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화가 나서 그래?
값을 더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은 러시아도 이 정도 못 견디는데요. 이 배럴당 20달러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배럴당 40달러까지 가지고도 못 견디거든요. 그거보다 더 비싸야지 되는데도 서로 출혈을 하고 싸우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친하고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각별한 관계인 것처럼 보이니까 뭔 일을 그 이뤄낼 가능성이 있는지 오늘 이제 그 오일값에 대해서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를 하겠다 하는 얘기 했습니다. 자, 잠시 뒤에 왜 지금은 미국 내부에서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서로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은 멈춰야지 되는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결국은 그 사우스 플로리다 주에서도 집에만 있어라, stay at home, 그것도 5월 중순까지 그런 그 주지사의 명령이 발동이 됐고요. 펜실베니아주의 그 푸드뱅크에 사람들이 쭉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자동차가요, 수백 대가 음식을 받기 위해서 서 있답니다. 실업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911 전화가 아주 뭐 기록적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1시간 동안 그 팍스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뭐 누구를 비난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았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것에 이제 점점 익숙해져서요.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 바이러스라고 하고 G7 정상회담에서 그 성명서도 내지 못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태리가 지금 사망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그 의료기구 같은 것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의사들도 입었던 가운 또 입고 마스크 또 쓴 거 또 쓰고 하는데 모든 것을 유럽에서 충당을 해라. 유럽에서 지금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유럽이 다 우리 그 마스크 되기도 바쁜데, 그래서 유럽에서 미국말 듣고 해보려고는 했는데 실패를 해서 결국은 그 중국에서 그래 없으면 우리가 좀 해줄까 하고 중국에서 그 이태리에 그런 것을 충당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어제 상하이에서 존 F 케네디 공항에 의료품이 굉장히 많이 돌아왔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에 시간 계산을 안 해놓은 것을 이제서야 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급히 시간 계산을 하는데 제가 워낙에 계산에 조금 느리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이고요, 3이고요, 7. 네, 제가 이제 해놨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의료품을 미국에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중국을 이제 비난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우한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국이 그래? 그 우한 바이러스 중국도 근거 없이 하는 얘기예요. 그거 미군이 우한 쪽에 퍼뜨린 것이라는 루머가 있다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니까 대통령이 또 오늘 아침에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니까 많은 세계의 지도자들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우선 지금 중국에 의존을 해야지 되고, 백신을 개발을 해서 그것을 생산하는데도 중국의 생산력이 너무나 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 당장 중국에서 여러 가지를 의료기구 같은 것을 받아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중국의 영향력은 이번에 이거 빨리 치르고 빨리 조금 빠져나와서 제2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중국의 영향력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그냥 서로 협조하자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신경정신과 전문의 그 김자성 박사가 10시 때에 나오시니까 여러분들 많은 것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있네요. 네, 어떤 분께서요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광고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다.
참신한 얘기 아닌가요? 광고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좋다 이런 얘기 하시고요.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들께서 경기 부양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또 다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고요. 내일 뵙겠습니다.